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25년 동안 살았던 집도. 평생 교사로 일해오면서 벌었던 돈으로 누구보다 노후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저를 부를 때 늘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3평 남짓한 공간. 창문을 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멀리 크레인이 멈춰 선 재건축 현장. 아침마다 커튼을 닫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25년 살던 제 집이 묻혀 있거든요. 철거만 되고 3년째 방치된 그 자리. 매일 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봅니다. 학원 가는 길에도 편의점 가는 길에도 저 크레인은 늘 제 시야 어딘가에 있습니다. 62살. 월급이 아니라 시급을 받으며 삽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중학교 수학교사로 35년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20분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었고 연차도 아껴 썼습니다. 2등급 승진도 교감 승진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정년까지 5해를 남겨두고 퇴직금이 얼마쯤 나올지 계산해두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7평짜리 아파트를 25년 전 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출 없이 15년 만에 완납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가계부를 20년째 쓰고 있었고 통장 잔고는 매일 아침 확인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두 아이 대학 등록금도 전부 이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저축은 매달 100만 원. 여행은 1년에 한 번 국내로만 다녔습니다. 아내는 가끔 이사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퇴근 20분 거리, 학교도 가깝고 애들 학원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이 없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빚 없이 산다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무너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명회 공문이 우편함에 들어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심 없었습니다. 25년 살던 집인데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조합원 자격이 있으니 드러나 보자고요. 설명회장에는 50명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합장은 20년 경력 건축사였고 발표 자료는 3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재건축 후 예상 시세 7억에서 8억, 분담금은 평수에 따라 차등 적용, 7평에서 24평으로 확장하려면 1억 5천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집값 상승분 3억, 분담금 1억 5천만 원, 차액 1억 5천만 원. 게다가 24평이면 노후에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시공사는 대형 건설사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거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사업성 검토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그래프와 표로 가득한 50페이지짜리 자료. 수학교사니까 숫자는 읽을 줄 압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손해볼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출 한도도 넉넉했습니다. 신용 등급 1등급, 연체 기록 전무. 은행에서 2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도 3.4%, 계산해보니 월 이자 60만 원 정도. 월급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년까지 5년. 퇴직금은 이미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 돈이면 분담금 나머지와 대출 일부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망할 구조가 아니라고. 조합 가입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걸. 조합 가입 6개월 후 첫 번째 추가 분담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세대당 500만 원.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2층 구조였는데 3층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일시적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재건축 과정에서 흔하다고 나중에 분양가에 반영되니 손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500만 원 추가해도 총 분담금은 2억. 여전히 감당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주변 조합원들도 다 냈다고 했습니다. 안 내면 조합 자격이 박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미 낸 1억 5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냈습니다. 착공 1년 후 두 번째 고지서가 왔습니다. 800만 원. 토양 오염 처리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부지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조합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토양 처리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간다고 2년 후면 입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세 번째 고지서. 600만 원. 내진 설계 강화 비용.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조합 회의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정도 모여 있었고 다들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내야 하냐고. 조합장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모두가 내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한 명이라도 안 내면 전체 일정이 지연된다고.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돈이 전부 사라진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2억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4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600만 원 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정말 마지막 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착공 2년차 철거 통보가 왔습니다. 석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 거주지를 알아봤습니다. 월세는 싫었습니다. 이사 비용에 매달 나가는 돈까지 계산하면 손해였습니다.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비슷한 평수가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나머지 5천만 원은 저축한 돈에서 꺼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고지서는 계속 왔습니다. 3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소음 방지벽 설치, 안전시설 보강, 민원 처리 비용. 조합 사무실에 전화하면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곧 끝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저축한 돈은 이미 바닥났고 월급은 전세 대출 이자와 기존 분담금 대출 이자로 반이 나갔습니다. 매달 140만 원. 학교 행정실에 찾아갔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된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받으면 7천만 원. 정년까지 기다리면 1억 2천만 원. 5천만 원 차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교사 연금도 중간 정산했습니다. 2천만 원 받았습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15년 동안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6개월째 크레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인부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조합원 단체 채팅방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분쟁 중이라는 얘기. 추가 공사비 문제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얘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하루 4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돈 달라는 말 들을까봐 피하는 거라는 걸.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남은 돈, 남은 빚, 남은 시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착공 3년 차 조합 비상총회 소집 문자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인근 커뮤니티 센터. 가는 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쳤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철거만 끝난 상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4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합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합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공사가 부도 처리됐다고, 일주일 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현장은 이미 텅 비었고 인부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냐고. 부회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조합장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었더니 한 달 전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조합원 단체 채팅방이 폭발했습니다. 소송 준비하자는 사람, 형사고발하자는 사람, 당장 돌려받자는 사람. 아무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료 30만 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송은 가능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조합장 개인 재산을 압류해도 조합원 전체 손실액을 메우기엔 부족하다고. 시공사는 이미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채권자 순위에서 밀린다고. 최소 2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 총액 3억 2천만 원. 전세 대출 1억 5천만 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7천만 원은 이미 다 썼습니다. 연금 중간정산 2천만 원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13만 원. 신용카드 대금 120만 원. 다음 달 이자만 140만 원. 전세 계약 만료 통보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2억 5천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 추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은 트럭 한 대에 다 들어갔습니다. 25년 모은 살림살이가 그 정도였습니다. 원룸 짐을 풀면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교사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35년 입은 옷. 다림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옷을 내려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교사 명함도 학교 기념품도 상장도 전부 버렸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학원 야간 강사로 일합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시급 2만 5천 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4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법니다. 원룸 월세 50만 원, 대출 이자 7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아내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합니다. 아내 수입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걸로 둘이 삽니다. 조합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1년 반째입니다. 변호사는 가끔 연락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잡혔지만 재산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시공사는 청산 절차 중이고 저희는 우선 채권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현장은 지금도 철거 상태 그대로입니다. 가끔 지나갈 때 봅니다. 잡초가 자라고 펜스가 녹슬어 있습니다. 25년 살던 제 집이 저 밑에 묻혀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확률 단원을 설명하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숫자를 믿으라고 가르쳤구나. 계산이 맞으면 답이 나온다고 가르쳤구나. 하지만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변수를 다 넣을 수 없고 답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조합장의 욕심, 시공사의 부실, 제 자신의 욕심까지. 재건축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숫자로 포장됐지만 결국 운에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이라고 믿었지만 돌이켜보면 욕심이었습니다. 7평으로 충분했는데 24평을 원했습니다. 안정된 노후가 아니라 더 나은 노후를 원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습니다. 학원 강사로는 정년이 없습니다. 몸이 버티는 한 계속 일할 겁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제 몫을 합니다. 매일 학원에 나가고 월세를 내고 이자를 갚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